우리가 침으로 치료할 때는 일침법이 있다. 일침법. 침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은둔갑 침법이 있다. 김은둔갑 침법이 있다. 김은둔갑 침법은 두 개의 혈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오행침법. 이제 목화토금수 오행을 활용해서 침을 놓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이제 유명한 사암침법이야. 사암침법. 그리고 이거를 일본에서는 오수혈이라고 한다. 오수혈이라고 한다. 그래서 흔히들 이 오수혈 하는데 이것이 우리말이 아니고 일본식 발음이야. 일본식 발음. 그래서 우리말에는 차라리 오유혈이 맞다. 오유혈이. 치료하는 혈이란 말이에요. 오수혈이라는 것은 이 오행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오수. 나를 숫자를 쓰고, 그래서 이 오수혈이라고 하지 말고 오유혈. 치료하는 유자로 쓰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침을 놓는 데는 일침법이 있고, 침 하나, 이 혈자리 하나만 쓰는 거예요. 일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침혈 두 개, 혈자리 두 개를 쓰는 김은침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을 활용하는 오행침법, 즉 다시 말해서 사암침법, 그리고 흔히들 알려지는 오수혈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오수혈은 일본식 발음이고 일본식의 용어니까 오유혈을 써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참 애석한 것이 침이 우리 고유의 우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중국 것인 양 인정되고 인식되고, 또한 일본에서 오히려 더 우리보다 더 발달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들이 마치 종주국인 양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야. 내가 그것을 안타까워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의미의 이 침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오수혈, 즉 오유혈 사암침법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알라 그러면은 이 오행을 알아야 돼. 오행을 알아야 된다. 그 오행은 이미 벌써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목화토금수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과연 이 목화토수혈이 어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체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 몸에는 이 12개의 경락이 있어요. 12개의 경락이 있다. 그것이 이제 수태음 배경부터 시작해야 수태음 배경에서 수양명 대장경으로 가고, 다시 조양명 위경을 통하여 수태음 비경으로 가고, 수태음 비경에서 수소음 신경으로 가고, 수소음 신경에서 수태양 대장경으로 가고, 아니지, 수태양 소장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족태양 방광경으로 가서 다시 수거름 심포경으로 갔다가, 이게 잘못됐지, 족소음 신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수거름 심포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수거름 심포경에서
수소양 삼초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족소양 담경을 통하여 다시 족걸음 간경으로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족걸음 간경에서 다시 수태음 폐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은 일단 이 삼음경, 손에 관계되는 삼음경, 수태음 폐경하고 그 다음에 수소음 심경과 그 다음에 수걸음 심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도 얘기하네. 다시 얘기하면 손도 다시 하면은 수태음 폐경과 그 다음에 수소음 심경과 그 다음에 수걸음 심포경 그 다음에 손에서 수양명 대장경과 그 다음에 수태양 소장경과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 6개의 경락이 바로 이 손에서 시작되는 경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수태음 폐경은 이 엄지손가락의 몸쪽의 이 주각근 부위 이 부위가 소상이야, 소상. 역시 이제 볼 때 이 내 몸의 내 몸쪽으로 향해 있는 쪽이 음경이고 바깥쪽이 양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원래 이렇게 기립 동물이 아니고 동물은 이 엎드려서 땅바닥에 손을 짚고 있는 거야. 그래 땅에 의지해서 땅을 짚고 있기 때문에 이 땅으로 짚었을 때 내 몸을 향하는 쪽이 음경이고 바깥쪽이 양경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내 안쪽에 있는 이쪽이 안쪽에서 시작되는 것이 수태음 폐경이야. 저기 안쪽 이 손에서 내 몸이 여기 있으니까 이 안쪽이 수태음 폐경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걸음 심포경은 그 다음에 이제 수소음 심경은 새끼손가락의 안쪽이야. 새끼손가락의 조각근 안쪽이 수소음 심경의 소충이다. 그 다음에 심포경은 이 중지, 가운데 손가락의 안쪽 조각근이 수소음 심포경의 중충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심경, 이 수소음 폐경의 소상과 수소음 심경의 소충과 수걸음 심포경의 중충을 알았다 이거야. 이것이 음경이기 때문에 음경은 이 처음에 기시하는 혈이 목혈이야. 목혈이다. 이것이 왜 목화토음 순위는 모든 이 음은 물이잖아요. 물은 처음에 발단을 어디서 합니까? 발단은 저 산속에 아주 조그마한 그 샘물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 목이라고 한다. 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조금 이제 샘물이 흘러나오면은 이 첫 번째 이 계곡이 생기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꺾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꺾이는 쪽에 흘러오면서 이쪽이 화열이야. 화열이다. 불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곳. 첫 번째 꺾이는 곳이
토요일이야, 목화, 토, 금, 수, 토요일이야. 첫 번째 한번 이렇게 꺾어져서 그쪽에 흙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져서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수요일이고, 이 수와 목 사이가 금혈이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경은 목화, 토, 금, 수로 되어 있고, 양경은 목과 음경과 합이, 음경과 양경이 합의 관계로 을경합. 그래서 금, 수, 그 다음에 목, 화, 토로 되어 있다. 이게 토로 되어 있다. 이것이 달라요. 통수로 되어 있다. 목, 금수, 목화, 토로 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전에 이제 이 동영상에서 이미 이 왜 목화토 금수고 왜 금수 목화토인지는 을경합금이요, 무기합하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경은 목화토 금수로 되어 있고 양경은 금수 목화토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혈자리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손끝에 있는 혈, 이 손끝에 있는 혈이 음경은 목혈이고 양경은 금혈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신체는 3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3초가 뭐냐? 3초는 이제 우리 몸의 상중하로 인체를 연결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체를 연결해 주는데, 이 인체를 연결하는데 음경은 몸이 음이니까 음경은 이 3초는 즉 양이단 말이에요. 열이단 말이에요. 열이 진전하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서로 당기기 때문에 음경은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양경은 이게 플러스란 말이에요. 양경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플러스 양경끼리는 서로 당기질 않아. 그래서 부득불 양경은 이 양의 경락으로 만날 때는 반드시 이걸 다 합하는, 수렴을 하는 이 토열이 있어야 돼. 토열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토열이 이 관절 부위에만 있단 말이야. 이 관절 부위에. 양경은 금수목화토니까 이 팔꿈치 부위에만 있단 말이야. 팔꿈치나 무릎 부위에만 있다고. 그래서 이놈이 꺾어지는 부위에서는 안 되겠더라. 꺾어지는 부위에서는 만나지를 잘 않잖아요. 물이 오더라도 여기서 부닥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중간에 어디 연결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쳤다 보니까 이 토와 만날 수 있는 것은 화생토, 목혈과 토혈에 이 하필이 있더라. 하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오수결에 반드시 양경에는 이 하필이 들어갑니다. 하필이. 그래서 우리가
이 6개 혈에다 갖다가 12개의 경맥이면은, 몇 개야? 12개의 혈에, 12개의 경락에 5개의 혈이면 60개인데, 이 오수혈이 아니라, 오수혈이 아니야. 양경에는 6개의 혈이 들어가요, 6개의 혈. 그래서, 이 양경에는 하필이 더 플러스 된다. 하필이 어디냐? 하필이 목과 혈 사이에, 이 화혈 사이에 하필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경에는 하필이 플러스 돼서 6개의 혈이 된다. 그래서 오수혈은 60혈이 아니라 66혈이 됩니다. 66혈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양경에는 하필이 들어가기 때문에 66개가 된다. 반면에 음경은 이 하필이 이 토열이 여기 있잖아요. 토열이 가운데 있다고. 토열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필이다 이거야. 그래서 음경에서는 하필이 토열을 겸하고 있다. 겸하고 있고, 양경에는 필수적으로 하필이 들어간다. 그래서 66킬이 된다. 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자고. 일단 수태원 폐경. 수태원 폐경은 이거는 외워야 돼요. 때에 따라서 외워야 되고, 외울 수 없으면 손으로 써놓고 쓰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만들어. 표시를 해가지고 목화 토금수 해가지고 여기다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 이렇게 써놔. 그래 그걸 쓰고 그걸 이제 봐가면서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숙달이 된다. 자, 수태연 폐경은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이야. 그래서 이미 이것은 내가 여러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찾아보시고, 소상은 엄지손가락의 조각근이고, 그 다음에 어제는 엄지손가락 이렇게 꺾었을 때 이 들어가는 쪽, 이쪽이 어제다. 그 다음에 태연은 이렇게 잡았을 때 맥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맥을 짚을 때 인지가 닿는 곳, 이것이 태연이다. 그 다음에 태연담이 태연 열결 근거 태연담이 경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쪽이 경거다. 태연과 경거. 그 다음에 척택은 이제 이 손에 이게 발꿈치 안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이 중수골근이라고 그러나? 이쪽 걸 바깥쪽에 보시면 이 중수골 안쪽으로 내가 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안쪽이 척택이다. 척택이다. 그래서 수태연 폐경은 소상의제 태연 경거 척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소음 심포경은 이 새끼 손톱의 이 안쪽 조각근,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손을 이렇게 짚었을 때 내 몸쪽에 있는 쪽, 이쪽이 소충이 남아. 소충. 이것이 소충이야. 소충. 그 다음에 소부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굽혔을 때 새끼손가락이 손끝이 닿는 쪽, 손바닥 안쪽, 이쪽이
소부고, 신문은 저게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힘줄이 보이죠? 이 힘줄, 이 손의 이 완행문 사이에 힘줄 바깥쪽을 손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문이야, 신문이고, 그 다음에 영도는 손가락을 4개를 이렇게 굽혀요. 신문에다 갖다 손을 대고 4개를 이렇게 쑤셨을 때 이게 집어넣으면 이게 손이 들어가. 이쪽이 이 힘근 이 건 뒤로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것이 이렇게 4개를 집어넣었을 때 이 4개 새끼 손가락이 들어가는 쪽이 영도야, 영도. 영도 통리 음극 신문. 영도 통리 음극 신문인데 이 새끼 손가락이 들어가는 쪽이 영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소해는 이 팔꿈치의 안쪽뼈 안쪽에 이쪽에 이 횡문이 팔꿈치의 횡문이 이쪽에 들어가는 쪽 이쪽이 소해야, 소해. 이것이 이런 소자예요. 소자가 이 균형이 맞는 소자다. 심장의 소자야, 소자. 반대로 이제 그 소장의 소자는 이 꺾어진 꼬불떡한 거다. 이게 아니네. 이 소해가 이 심장의 소자고, 심장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우침이고, 이 소장의 소자는 좌우가 균형이 맞는 소자다. 요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소음신경은 소충, 소부, 신문, 영도, 소해로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제 수그럼 심포경인데, 수그럼 심포경은 가운데 손가락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운데 손가락의 중지의 조각근 안쪽이 중충이다. 흔히들 이 손톱 끝을, 이 가운데 손가락 끝을 중충이라고 하는데, 이걸 중충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 조각근 쪽 안쪽, 이쪽을 중충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중충 다음에 노궁은 이 손가락을 이렇게 굽혔을 때, 손바닥 안쪽에 닿는 쪽, 이것이 노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태능은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힘줄이 일어나잖아요. 이 힘줄의 가운데 쪽이야. 이 가운데. 예, 3가지 힘줄이 있는데, 이 하나, 둘, 셋. 나는 이게 몇 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2개만 보일 거예요. 그 2개만 안쪽. 이쪽에 손을 이렇게 대고 꺾었을 때 들어가는 쪽. 이것이 태능이다. 이쪽이 태능이야, 태능. 이 완행문과 맞는 쪽. 이것이 태능이다. 태능이고, 그 다음에 간사는 태능에서 이 손을 이렇게 4개를 댔을 때, 이 3번째 손가락에 닿는 쪽이, 가운데 중지하는 쪽이 내관이고, 4번째 손가락에 닿는 지점이 간사다. 그래서 태능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4개를 댔을 때, 4번째 손가락에 닿는 쪽이 간사다. 그 다음에 이제 곡택이 있는데, 곡택은 이 가운데 이 힘줄이 있는 것이 몸에 있는 쪽이 척택이라고 했잖아. 척택이고, 이 힘줄의 바깥쪽이 들어가는 쪽, 이쪽이 곡택이다. 그래서 척택과 척택, 수퇴형 폐경의 척택과 이 수그럼 심포경의 곡택은 서로 이 힘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굽혀보면 이 힘줄의 바깥쪽이 안쪽이,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쪽이 안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짚는다고 봐. 이렇게 손을 땅에다 이렇게 짚었을 때
이 몸에 들어가는 쪽이 이쪽이야. 이쪽이 적택이고 이 바깥쪽이 곡택이다. 혼돈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적택이고 이쪽이 곡택이다. 그래서 이제 삼원경의 설명을 끝냈어. 수태음 폐경과 수소수그럼 심포경, 수소음 신경이 있다. 그 다음에 삼양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이 삼양경은 이제 이 금수목화토로 된다고 얘기를 했다. 흐름이 간다고 했다. 그 여기는 일단은 이 삼양경은 이 바깥쪽에 있어. 바깥쪽 태양이 비치는 쪽 양경이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수양명대장경 단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수양명대장경은 두 번째 손가락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과 이 수태음 이 두 번째 손가락은 수양명 대장경이고 첫 번째 손가락은 음지는 수태음 폐경이야. 그래서 폐경과 대장경은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트를 날릴 때 이렇게 날리잖아. 하트를 날릴 때 이렇게 날리는 이유가 바로 이게 수태음 폐경과 이 수양명 대장경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 좀 알고 이 하트를 날리시라고요. 이제 이 수태음 폐경이 소상은 엄지손가락의 조각근이고 수양명 대장경의 상양은 두 번째 손가락의 이 손톱 조각근 안쪽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폐와 대장은 서로 부부관계로 마주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하트를 날린다 이렇게 날린다는 것이. 이제 수양명 대장경은 이 두 번째 손가락의 인지의 조각근 안쪽이 상향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손톱과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의 안쪽 이쪽이 이간이 된다. 이간이 되고, 삼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이간이야. 두 번째 마디. 그다음 삼간은 세 번째 마디 이쪽이 삼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세웠을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 들어가는 쪽, 이쪽이 양계란 말이야, 양계. 계곡이다. 양의 계곡이다. 합곡은 이제 어제의 반대쪽. 그러니까 양계의 앞쪽에 이 힘줄이 생기잖아요. 이 힘줄이 생겼을 때 이 힘줄의 바깥쪽이 합곡이다. 그래서 합곡은 이렇게 잡아. 그래서 이 양계와 이 어제를 잡아서 어제와 양계를 이렇게 잡으면 어제와 합곡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이게 합곡이에요. 합곡 그다음에 양계. 양경은 이 합곡은 토요일이라고 그래. 하별이라고 그랬지. 합곡은 하별이다. 그래서 양경은 6개의 혈. 그래서 상양, 이간, 삼간, 합곡, 그 다음에 양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곡지가 있어. 곡지는 이제 많이들 잡았잖아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 팔꿈치의 이 완행문, 이 팔꿈치의 행문의 이 손이 제일 튀어나오는 곳, 그리고 행문이 맞는 점, 이 점이 곡지다. 곡지. 그래서 수양명 대장경은 상양, 이간, 삼간, 합곡, 양계, 곡지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이제 수태양 소장경은 마찬가지로 이 새끼손가락의 바깥쪽이 소택이야. 새끼손가락의 바깥쪽 조각근이 소택이고, 그 다음에 전곡은
두 번째 마디의 이 두 번째 마디 뼈가 이렇게 생겼잖아. 뼈가 이렇게 생겼는데 두 번째 마디로 밀었을 때 안쪽이 이쪽 몸 가까운 쪽 이쪽이 정곡이다. 정곡. 뼈가 안에 뼈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쪽 요것이 정곡이다. 정곡이고 두 번째 마디가 세 번째 마디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네. 요렇게 뼈가 요렇게 돼 있고 이쪽이 정곡이다. 정곡이고 이제 후계는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 행선이 보이잖아요. 이 행선이 보이는 이쪽 요 가운데 이게 이제 제일 큰 행선이 있고 이제 저 가운데 저 작은 행선이 또 있잖아요. 요 지점이 요것이 정후계야. 후계. 정후계가 요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기문후계라 쓰는데 기문후계는 이 가장 그러니까 이 생명선 이게 뭐야 이게 생명선 이게 수명선인가? 이 운명선인가? 이 운명선이 이렇게 만난 지점 이 넘어서 툭 튀어나온 쪽 이쪽 넘어서 이쪽이 후계다 말이야. 그래서 기문후계는 안으로 이 손 안으로 심전하게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생명선을 운명선을 넘어서 함여처 이 지점을 기문후계라 그러고 일반적인 정후계는 이 손금이 하나 둘 셋 뭡니까 요 운명선의 위에 쪽에 요 가운데 들어온 요 지점이 정혈후계단 말이야. 그래서 정혈후계는 여기다. 정혈후계는 이 지점이고 기문후계는 이 횡선의 이 생명선 이 운명선의 횡선을 넘어서 들어간 쪽이 기문후계다. 이 오수를 할 때는 이 정혈후계를 쓰는 거예요. 기문후계는 이 운명선, 이 운명선을 넘어서 기문후계를 쓰고 오수를 할 때는 이쪽 가운데 있는 이 행선에 넘어서 이 정혈후계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왕골이 있다. 왕골. 그 다음에 이제 왕골이 하펠이야. 왕골이 하펠이다. 왕골이 하펠이다. 왕골은 이 손에서 뼈가 있잖아. 이게 손등보다 뼈가 끝난 점이 있어. 이 점이 왕골이다. 이 점이 왕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곡은 여기서 양곡과 신문과 이 양곡, 신문 이런 데가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잡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이 뼈 끝쪽이 이 함요처가 뼈 끝에 함요처가 이 지점이 왕골이야. 이 지점이 이 뼈가 이렇게 돼 있잖아. 뼈 이렇게 만져서 봤을 때 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 지점이 왕골이고 그 다음에 이 손의 이 손을 마디 이렇게 꺾어 움직여 보면은 이 손마디 끝에 이 들어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굽혀 보면 이 들어간단 말이야. 손을 이렇게 굽혔을 때 이 들어가는 쪽 이 지점이 왕골이야. 왕골이고 아까 그 수소음신경의 신문은 이 건의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넣는 것이 신문이야. 신문이 이 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건 바깥쪽에서 이렇게 시침을 하고 양곡은 여기 되는 거야. 이 신문은 이 건의 바깥쪽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 건의 이 신문과 이 뭡니까 이 뼈 요 사이에 이렇게 대보면 이 손을 이렇게 딱 꺾으면 이 들어가요. 이 들어가는 쪽이 양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양곡과 신문은 잡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양곡은
신문은 이 건의 바깥쪽에서 건 안쪽으로 이렇게 침을 주고, 양곡은 이 신문의 바깥쪽으로 손을 이렇게 꺾었을 때 들어가. 손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었을 때 들어간단 말이야. 이것이 양곡이다. 그래서 소택, 정곡, 후계, 완골, 양곡까지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경의 소해는 아까 지금 이 수소음 신경의 소해는 이 팔꿈치의 안쪽이라고 했잖아. 이 팔꿈치의 바깥쪽. 옆뼈를 봤을 때 안쪽이 소해고 옆뼈의 바깥쪽이 수태양 소장경의 소이단 말이야. 그래서 옆뼈에 딱 부딪히면은 팔이 사큰하고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 안쪽이 수소음 신경의 소해고 옆뼈에서 바깥쪽이 수태양 소장형의 소장소해다. 그래서 심소장, 이 심소해와 소장소해가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야? 수소양 삼청형. 수소양 삼청형은 네 번째 손가락의 조각근. 이것이 관충이다. 이것이 관충이야. 관충. 그 다음에 관충에서 시작해야 액문은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와야 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끝. 여기서 관충은 여기 그 세 번째 마디에 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액문은 어떻게 하냐면은, 액문은 통상 이 손가락, 이 물갈퀴 있는 이쪽에서부터 침을 이렇게 집어넣어줘. 침을 집어넣어주면은 이 사이 공간을 뚫고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액문에 침을 줄 때는 위에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고, 통상 이 팔 사이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액문까지 침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통상은 이렇게 바로 주지 말고 반쪽이 팔 사이에서 침을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액문혈에 이르게 하라. 액문이고, 그 다음에 중저는 액문이 여기잖아요. 액문이 여기인데 중저는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 중저골, 이 가운데 이 손등의 뼈의 안쪽, 이쪽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렇게 밀어보면 첫 번째 들어가는 홈쪽이, 첫 번째 들어가는 홈이 액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쪽이 뼈를 따라서 쭉 밀어 넣으면은 이 안에서 딱 만나요. 이 지점이 중지란 말이야. 중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지가 있어요. 양지는 당뇨에도 좋다 그러지. 중지에서 더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은 이 첫 번째 이제 이 완액문, 이 액문, 그 다음에 중저, 그 다음에 더 들어와서 이 손이 딱 이렇게 젖으면 이렇게 꺾어져요. 꺾어지면 들어가. 함유치가 생겨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젖히면, 안으로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함유치가 생긴다. 이 지점이 양지다. 그래서 양지가 있고, 그다음 이제 지구는 두 개 이렇게 밀으라 그랬지. 이렇게 밀었을 때 지구와 회종. 양지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지구와 회종인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이 손가락 두 개를 밀었을 때, 이것이 지구고, 이것이 회종인데, 이 안쪽이 지구다 이거야.
이게 지구인가 이게 회전인가 내가 헷갈린다. 이렇게 미루었을 때 안쪽이 지구고 바깥쪽이 회전이다. 그래서 이 안쪽이 지구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근데 이거를 지구와 회전은 어차피 혈이 들어와서 여기 왔다가 이렇게 갑니다. 옆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구를 써도 되고 회전을 써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때 그 환자의 추위를 봐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지구를 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회전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구나 회전이나 그게 그거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천정혈은 여기서 이 팔꿈치 뒤로 넘어가요. 천정혈은 팔꿈치 뒤로 넘어가서 이제 함여쳐. 이 점이 천정이다. 그래서 이제 수소형 삼초경은 관충, 액문, 중저, 양지, 지구, 천정이다. 그래서 손에 있는 삼몸경과 삼양경의 설명, 일단 혈자리의 설명을 끝냈어. 그런데 음경은 목화, 토금, 수로 흐르고 양경은 금수, 목, 하별, 화, 토열 6개의 혈로 되어 있다. 이것을 아시라. 왜 그러냐? 음경은 3초의 혈이 3초의 열기가 음경은 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음경은 플러스와 바로 연결이 되지만 양경은 플러스니까 양경과 양경은 서로 만나지 않고 밀어내기 때문에 중간에 하표를 취하여 하표로 해서 양과 양이 연결되게 하표를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라 이거야. 그래서 양경은 6개의 혈로 되어 있고 음경은 5개의 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혈자리를 이해를 했다. 그래서 이 혈자리가 음경은 목화, 토금, 수혈로 되어 있으니 이 사람이 열이 난다. 그러면 이 화열, 그러니까 어제, 노궁, 소부 이 화열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목혈을 쓰려고 그러면 어제, 노궁, 소부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당뇨가 좀 심해. 그러면 양경이니 방광이니까 양경이잖아. 양경에서는 왕골, 양지, 양계에서 양골, 하필이니까 왕골, 양지, 합곡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양경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당뇨니까 양지를 택하라 이거야. 그래서 양지에다 뜸을 뜨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 유경경의 이 삼경과 삼원경과 삼양경의 성격을 알면은 그쪽 경맥을 선택하면 돼. 이 사람이 만약에 머리가 이상하다 이게. 머리가 이상하면 머리니까 양경이죠. 그러니까 수태양 소장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태경 소장경의 소택 전곡 후계 양곡 소해에서 왕골 소택 전곡 후계 왕골 양곡 소해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전신의 어떤 조화가 잘 안 맞아. 그러면은 수수형 삼충이니까 관충, 액문, 중저, 양지, 지구, 천정에서 관충, 액문, 중저, 양곡, 양지, 지구, 천정에서 혈을 고르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머리가 좀 이상해. 그러면 머리니까
내가 아까 이걸 소장이라고 했나? 소장은 소가 잘 안 되든가 뭐 마음에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소장을 쓰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머리가 좀 이상해 그러면 머리나 뭐 대장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대장은 머리예요. 머리. 대뇌야 대뇌. 대뇌의 그 사고 인식이 좀 이상해 그러면 수태양 소전, 수태양 대장경의 상양 이간 삼간 합곡 양계 곡지에서 선택하라 이거야. 마찬가지 참을매야. 그 참을미나 배물미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균형이 좀 이상하잖아. 균형이 좀 이상하고, 이상하다는 것은 머리의 상태가 좀 이상하니까 수태양 대장경에서 한 일을 고르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합곡이니까 합곡을 선택한다 이거야.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삼명경 중에서 한 일을 고르라 그러면 합곡을 고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기침도 하고 그래. 기침도 하고 그러면, 기침은 수태현 폐경이잖아. 기침은 폐화경이 되니까 수태현 폐경에서 소상의제 태연 경거 적택에서 한 해를 고르면 된다. 내 경험으로는 경거를, 기침이 심할 때는 경거에다 뜸을 한 방 뜨면 돼. 그러면은 그야말로 끊을 줄 모르게 나오는 기침이 뚝 끊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좀 이상해.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심포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심경은, 수소음 심경이라는 것은 이 심이라는 것은 신이야. 정신에 관계되는 것은 수소음 심경을 쓰고, 내 육체적인 심장의 이상에는 수거름 심포경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서 지쳐서 쓰러졌다. 그럴 때는 몸으로 육체가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수그럼 심포경의 노궁을 쓰라 이거야. 그래서 수그럼 심포경의 중축 노궁, 태릉, 간사, 곡택에서 한 일을 고르면 된다 이거야.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해.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거야. 본정신이 아니야. 의식이 좀 혼미해. 그러면은 수소음 심경에서 소충 소부 신문영도 소에서 한 일을 고르면 되는데, 신이 좀 이상하니까 신의 문인 신문혈을 고르면 되겠다. 신문혈을 고르면 되겠다. 그래서 신문혈은 어떻게 잡느냐? 신문혈은 손을 이렇게 세워야 돼. 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건의 바깥쪽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밀어 넣었을 때, 두 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 완행문 사이로 이 건의 바깥쪽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이 신문자리가 이쪽이야. 이쪽이니까 이쪽까지 들어온다. 여기서 이렇게 침을 주지 말아요. 이거 돌팔이가 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침을 주지 않고 반드시 건의 바깥쪽에서 이 건의 뒤쪽으로, 건의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는다. 마찬가지로 태연도 마찬가지야. 태연도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큰일 나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다. 반드시 손을 이렇게 세워야 돼. 손을 내 이 몸쪽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 쪽으로 몸을 보고 이렇게 세워야 돼요. 세워서 이렇게 침을 주는 것이 태연의 침을 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삼양경은, 이 손에 관계된 삼양경은 상양, 이간, 삼간, 합곡, 양계, 곡지, 그 다음에 관충, 액문, 중주, 양곡, 양지, 지구, 천정, 그 다음에 소택, 정곡, 후계, 왕골, 양곡, 소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양경은 손가락 끝이 금혈이고, 그 다음에 수혈이고, 그 다음이 목혈이고, 그 다음이 합혈이며, 그 다음에 화혈이고, 그 다음에 팔꿈치 쪽이 토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이거를 알아야
이 목화토금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제 사암침법을 내가 구사를 할 때 이 각 오행에 해당되는 혈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하시고, 만약에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적어놔. 표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서로 만들어 가지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만들어. 이제 합표를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이쪽에 뭐 써 신포경, 폐경, 심경, 신포경 이렇게 써가지고 소상, 소충, 중충 이렇게 써. 이렇게 쓰고 보고 해. 외우지 못하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12개, 12개 혈 중에서 손에 있는 6개의 경락에 대해서 경락의 이 오유혈, 오수혈, 오유혈, 사암도의 이제 혈. 그래서 음경에는 5개의 혈, 그 다음에 양경에는 6개의 혈.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런데 이게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여기에 금수 토화 목화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이 금수 토가 아니고 이게 금수 목이지 목이고 이게 화고 이게 토야. 그래서 금수 목 화 토가 맞다. 내가 지금 아까 지금 내가 금수 토 목 화라고 했는데 금수 목 화 토야. 그래서 금수 목 합혈 화열 토열이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요놈이 토열이 아니고 금수 목이다. 목 토가 여기 화열이다. 화열 화 토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삼원경에서는 뭐 목화토금 쓰고 양경에서는 삼음경에서는 목화토금 쓰고 삼양경에서는 금수 목 합혈 화열 토이다. 그래서 금수 목화토라는 것을 다시 내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내가 좀 잘못했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양경에서는 금수 목혈 다음에 합혈이고 그 다음에 화열이고 그 다음에 토열이다. 그래서 다시 내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럼 내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삼음경에서는 목화토금수로 되어 있는데 수태연 폐경에서는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 그 다음에 수소음 심경에서는 소충 소부 신문영도 소해, 그 다음에 수소음 수거름 심포경에서는 중충 노궁 태릉 간사 곡택, 그 다음에 삼양경에서는 금수 목합혈 화열 토열인데 수영명 대장경에서는 상양 2간 3간 합곡 양계 곡지, 그 다음에 수태영 소장경에서는 소택 정곡 후계 왕골 양곡 소해, 그 다음에 수소음 삼총경에서는 관충 액문 중저 양지 지구 천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양경에서는 이 삼초의 기가 양은 플러스니까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바로 저기 그 연결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합혈이 들어가는데 저 합혈은 이 목혈과 화열 사이에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금수목 합혈 화열 토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쓰는 거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폐경, 심경, 심포경, 대장경, 소장경, 삼층 이렇게 쓰고 이제 목이라고 쓰는 거야.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쓰고 이제 이다 쓰는 거야. 소상, 의제, 태연, 경거, 철택, 소충, 소부, 신문, 영도, 소해, 노궁, 중충, 노궁, 태릉, 간사, 곡택 이렇게 쓰고 이제 양경에는 이제 금수, 목화토 해야지. 양경에는 금수, 목, 합혈, 토, 금수, 목혈, 합혈, 화열, 토 이렇게 써놓고 쓰는 거야. 상양, 이간, 삼간, 합곡, 양계, 곡지. 그 다음에 소장경은 소택, 정곡, 후계, 왕골, 양곡, 소해. 그 다음에 수소양, 삼초경은 관충, 액문, 중저, 양지, 지구, 천정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표를 이제 가지고 다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보시면 된다 이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외우기가 이제 어려우면은 헷갈리면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갖고 이렇게 참조하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꼭 뭐 다 뭐 외워가지고 할 때 하다 보면 헷갈려요. 바뀌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쓰라 이게 작성해서 갖고 다니면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이 오수열 즉 오유혈 저기 음경에는 15개 혈 그리고 양경에는 18개 혈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발에 관계된 오유혈, 오수혈 즉 삼도인의 삼신법의 오유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